버크만 프로젝트 10장. 당신은 직장에서 개성이 강한 사람인가요? 자유 요소는 아주 광범위한 관점을 제시하고 개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버크만 진단의 일반적인 측정 요소와 다릅니다. 11가지 관계 요소 가운데 폭넓은 관점을 제공하는 것은 자유와 뒷장에 나올 도전 2가지입니다. 자유 요소의 스펙트럼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타인과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강력한 단서입니다. 또한 스스로 자신을 독립적이고 개성 있는 존재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타내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자유 요소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자신만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러한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모르며 신경도 잘 쓰지 않습니다. 옷을 독특하게 입거나 사무실이나 집을 독특하게 꾸미는 사람들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자유요소 점수가 높은 사람은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직장에서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골치 아픈 문제에 독특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의외성을 즐깁니다. 자신을 개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선뜻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중문화에서 자유사상과 반항성은 낭만적으로 묘사되거나 그러한 특성을 고무시키는 경우가 흔합니다. 당신은 버크만 진단을 통해 당신이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릴 때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끼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자유 요소에서 욕구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사회의 전통을 가치 있게 여기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합니다. 그들은 흐름에 동의하며 잘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에서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단지 차별화를 위해서 남과 달라질 방법을 애써 찾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적절히 맞추며 회사의 방침과 절차를 잘 따릅니다. 또한 팀의 의견과 확고부동한 규칙을 선뜻 따릅니다. 버크만 진단에서 자유는 하나의 고유한 요소지만 여기서는 변화 요소와 함께 다루어집니다. 변화 요소는 현 상태에서 달라지고 싶은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당신은 직장에서 항상 지시받은 대로 일하는가? 아니면 다양성을 추구하는가요? 변화 요소 점수가 높은 사람은 자유 요소 점수가 높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의외성을 즐깁니다. 그래서 변수가 있는 일정을 좋아합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가 지금까지 뜨거운 논쟁거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화 요소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하나의 초점에서 다른 초점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데서 활력을 얻는 것은 분명합니다. 변화 요소에서 욕구 점수가 낮은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씩 초점을 맞추면서 목표를 달성하며 이는 재충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원하지 않으며 방해 요소가 너무 많으면 심기가 불편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느 11가지 관계 요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 점수에 분포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때 2가지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11가지 관계 요소에서 각각의 욕구 점수는 개인이 최적의 업무 환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을 선호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간섭하는 상사. 뉴 잉글랜드에 있는 규모가 큰 회계법인의 한 직원은 자신의 컨설턴트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직장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화가 치밀었던 순간들을 다 합한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르는 때가 있어요. 몇 달 사이 그런 일이 2번 있었어요. 코네티컷에서 일하는 컨설턴트 리차드 라디는 그 고객의 자유요소 점수가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직원은 리처드와 그 점수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원래 간섭을 잘 안 하고 위임하는 유형인 상사가 자신이 하는 프로젝트에 부쩍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기분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 직원이 상사와 건강한 논의를 나누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리차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직원과 상사는 처음에 2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상황을 이제 제대로 파악하게 되었죠. 자유분방한 상사. 휴스턴에 있는 한 대형 병원의 신임 최고 경영자는 경영진의 업무 효율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사실을 취임 1달 만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부원장과 이사 9명으로 구성된 경영진과 자신이 과도기를 잘 헤쳐나가도록 컨설턴트 패티 코벳 한센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서로도 잘 알아야 합니다. 라며 당면한 목표를 한센에게 말했습니다. 그 최고 경영자는 경영진이 자신과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경영진은 그들 나름대로 의욕이 안 나고 비생산적이라고 느끼고 있었지만 그게 다 개인적인 불만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더 폭넓은 관점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새 최고 경영자가 취임했을 때 병원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위기가 감지되었는데 조직의 운영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가령 회의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경영진은 자기 나름의 결론만 내렸습니다. 한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영진은 새 리더가 자신들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새 리더가 자기 사람들을 영입하고 현재 직원들을 해고하길 원할 거라는 업계의 일반적인 논리를 끌어다 생각한 거죠. 좋은 리더는 새로운 자리에서 전력을 다해 달려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 최고 경영자의 태도 때문에 그들의 패배주의적 생각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새 환경에 대해 관찰하거나 예비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혼자 결정해 버렸습니다. 한센은 서로의 자유요소 점수를 공유했을 때 모두 아주 놀란 듯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임 최고 경영자는 자유요소에서 평소 스타일과 욕구 점수가 모두 높게 나오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주 독립적인 리더십 유형이며 부하 직원이 특정한 상황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다 할 수 있게 믿어주는 문화를 원한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센은 그가 어쨌든 지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영진은 대부분 자유요소에서 욕구 점수가 낮았고 명확한 비전이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원했습니다. 모든 팀원이 서로가 아는 행동들을 잘 알며 함께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환경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최고 경영자가 자신들이 해주길 바라는 일을 말해주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협력해서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이 각자 좋은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조용히 자기 일만 했습니다. 버크만 진단 결과 경영진의 권위 요소 점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언어로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성향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충을 말로 드러내지 않았고 직장 밖에서 독자적으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한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력서를 준비해 놓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다들 같이 탄 배가 가라앉는 건 아닌지 걱정을 했죠. 한센은 경영진을 회의실 탁자에 모여 앉게 한 후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각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90%의 경영진이 새 최고 경영자가 더 분명하고 더 자세하게 의견을 말해야 하며 직접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최고 경영자가 저지른 큰 실수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즉,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개인적 자유에 대한 욕구가 높은 그는 타인도 그럴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회의 이후 최고 경영자의 행동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본인이 경영진에게 뭐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하지 않고 경영진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한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크만 방식으로 접근하자 그분들은 달라졌어요. 저는 시간을 들여 직원들을 파악하는 신임 경영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요. 저한테 바라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최고 경영자를 좋아합니다. 그 이후 그 회사는 주요직 인사가 바뀔 때마다 영향을 받는 팀에게 버크만 진단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팀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회의를 열게 했습니다. 한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는 과도기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버크만 진단은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버크만 진단은 초기의 경보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경직된 조직과 유연한 관리자. 자유 요소는 미국 적십자사가 어려워했던 채용 문제에 도움을 주는데 예상밖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조직의 운영본부는 연이은 지도력 실패로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전역에 있는 수많은 지부의 프로그램에 필요한 변화를 이끄는 데 실패했습니다. 1년 반 사이에 운영본부의 부원장이 3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과를 내지 못했죠. 운영본부와 각 지부의 마찰 때문에 워싱턴에 있는 본사는 혼란에 처했고요. 컨설턴트 피터 케이포다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다른 지부에도 강요했어요. 각 지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저 여기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니 시행해 보세요 라고만 말했어요. 본사와 각 지부는 관계를 가까스로 이어가고 있었어요. 미국 적십자사 경영자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민간 기업의 고위직에서 오랫동안 일한 후에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싶어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피터는 이런 점에서 그 조직의 좋은 평판을 얻었고 흥미로운 리더십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는 그것을 광범위하고 수준 높은 경험을 쌓은 인재를 끌어들일 기회로 보았습니다. 피터는 적십자사 운영본부 부원장 자격 요건을 관계 요소에서 찾았고 결과적으로 자유 요소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핵심 태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이랬습니다. 즉, 굉장히 정치적이고 평판이 좋은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이 올바른 경로를 통해 정확한 대상에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요소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유요소에서 평소 스타일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일단 이걸 해놓고 양해는 나중에 구하자 라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피터는 적십자사 같은 조직에서는 이런 행동은 위험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선택된 후보자는 자유요소에서 평소 스타일 점수가 1, 욕구 점수가 22로 아주 낮은 점수를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피터는 의사소통을 아주 중시하는 유형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후보자에게는 다른 장점도 있었습니다. 가령 조직에 무엇이 필요한지 포착하고 다양한 필요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법을 파악하는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피터는 언제 의견을 내세우고 언제 굽혀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스콧 코너는 성공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는 적십자의 건강안전관리부의 상무직까지 포함하여 오랫동안 재직한 후 2010년에 퇴임했습니다. 스콧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크만 진단은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을 찾는 데 유용합니다. 제가 적십자에서 11년 동안 일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상사가 10번 바뀌었고 총재는 7번 바뀌었을 겁니다. 스콧은 적십자에 영입되기 전에 식품업계에서 30년 동안 일했습니다. 캠벨수프, KFC, 버거킹에서 마케팅과 영업부서의 핵심 간부로 일했습니다. 적십자의 경영진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일한 그의 경험에 주목했습니다. 스콧은 적십자에 영입되자 예전에 음식업체 가맹점을 다루듯 적십자 지부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는 관리자로서 지시를 내리기 전에 먼저 전국을 돌아다니며 각 지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지부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난 후에 현지 관리자에게 본사의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스콧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여러 지부에서 사람들을 영입해 중요한 자리에 앉혔어요. 그러자 1년도 안 되어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고 신뢰도 얻었어요. 그 후론 적십자를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함께 세울 수 있었어요. 정말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변화 추구. 변화 요소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사무실 문화를 무력하게 느끼고 방해물과 계획되지 않은 사건이 활력을 돋아준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하루에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을 좋아하며 어제와 오늘이 똑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캐나다 침례교회의 부목사는 자신이 하는 일과 가정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성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자신의 강한 욕구를 만족시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부목사는 남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존중 요소에서 그의 점수가 높다는 것을 보면 그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짧은 시간이라도 그와 알고 지내는 동안에는 그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곳에서 계속 일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컨설턴트 조나단 마이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곰인형 같은 푸근한 인상이었지만 교회를 자주 바꾸셨어요. 대부분 지루함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무도 그분이 한 곳에 계속 머물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부목사가 그동안 채용이 잘 되긴 했지만 이력서에 명시된 잦은 이동 사항은 경고 신호와 같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또 무슨 일이에요? 이사 가는 것도 진절머리가 나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부목사는 변화 요소에서 욕구 점수가 90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원했어요. 이래서 행복감을 느끼고 한 곳에 계속 있으려면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한 분이었어요. 마이클은 그 침례교회와 이미 일적으로 공고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목사가 교회에서 다양한 책임을 맡고 앞으로 진행할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끈다는 점이 명시된 업무 협상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담임 목사의 상담 업무를 많이 넘겨받았습니다. 강한 옐로우 유형인 담임 목사는 행정 업무를 더 많이 맡게 되자 만족스러워했고요. 마이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자신이 더 잘하는 일을 하면서 만족스러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 분이 맞춰야 하는 직무기술서를 버리고 직무기술서를 두 분의 흥미 분야와 욕구에 맞춘 것이죠.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진 진짜 이유. 셀리아 크로슬리는 만만치 않은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는 최고 경영자와 최고 운영 책임자를 코칭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변화 요소의 점수가 낮았습니다. 미국 중서부에 있는 한 제조업체의 경영자들은 버크만 프로젝트를 도입했습니다. 자사의 고객들을 다른 업체에게 빼앗기면서 수입 손실이 발생하자 긴장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해원제로 운영하던 그 업체는 경제 상황이 소규모 업체에게 유리하게 바뀌면서 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업체는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직원들의 봉급을 삭감했습니다. 두 경영자는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매몰차게 대했고 그 결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봉급 삭감으로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직원들이 일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서 전반적인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셀리아는 두 경영자에 이어 모든 경영자에게 버크만 진단을 받게 했습니다. 진단 결과 최고 경영자와 최고 운영 책임자는 조직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변화 요소에서 최고 경영자는 매우 낮은 점수가 나왔고 최고 운영 책임자도 비슷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측 가능성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시는 예측 가능성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버크만 보고서에 주시해야 할 차이점 부분은 두 경영자가 서로를 대할 때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령 최고 경영자는 겉으로는 계획을 융통성 있게 짜는 것 같아도 실제로 자신이 따라야 할 꼼꼼한 계획을 원했습니다. 체계 요소에서 그의 평소 스타일 점수는 29, 욕구 점수는 66이었습니다. 경영진은 자신이 느꼈던 중압감의 본질과 사무실에서 긴장감을 일으키는 행동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바라던 안정적인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줄어든 수익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셀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경영진의 행동을 제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지금 더 나은 상황에서 일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힘으로 조직을 다시 안정화로 이끌었고 그 결과 지금 업체는 다시 성장세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